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집중을 못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정말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친구까지 선생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귀는 흘려듣고 다른 엉뚱한 곳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필을 세우는데 집중을 하거나 혹은 지우개를 이렇게 뜯는데 집중을 하거나 손톱 손질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친구들 등등 다양한데요. 아니 설명만 잘 듣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귀는 딴 데로 흘려들고 엉뚱한 곳에 집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답변들이 들려오냐 하면은요. 아, 그렇죠, 선생님. 집에서도 집중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집중을 못해요 하니까 집중력 때문에 문제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바둑학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바둑학원이 과연 답일까요? 바둑학원에 보낸다고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죠. 뭐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혹은 뭐 집중력 높이는 어떤 영양제 같은 거 있나요? 혹은 뭐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좀 발산시켜야 하나요? 뭐 명상을 하게 하나요? 하면서 여러 온갖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학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학습적인 집중력 있죠. 공부 집중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문제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수학학원에 갔더니 집중을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힘들어 하는구나. 많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해서 더 많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서 어쩌면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업 시간 학교 상담에서 아이가 집중을 좀 못해요 라든가 뭐 학원 상담에서 뭐 수학 학원에서 뭐 영어 학원에서 뭐 글쓰기 학원에서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너무 산만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은 우리 아이가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에게 학습이 아닌 놀이가 주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에게 뭐 게임을 하라고 하고 오락을 하라고 하고 뭐 레고 만들기를 하라고 했을 때 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틀어줬을 때 어떤가요? 오히려 눈 더 반짝반짝해지면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높은 친구인데 뭐 집중력 영양제 찾고 뭐 바둑 찾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앞서서 얘기했죠. 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학학원에서 유독 집중력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친구는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글쓰기 학원에서 뭐 논술 학원에서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요 하면은 어려워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끔 오히려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격려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로또 복권처럼 어느 한순간 거액을 뚝딱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야지만 이후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힘들어 하는구나.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 꾸준히 해 나가게끔 격려해주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어 해서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서 그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의 재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점점 집중해 가면서 공부의 재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은 더 늘죠. 점점 잘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뿌듯해지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어떤 공부의 재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하나 엄마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알아서 척척척척 공부해 나가고 집중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집중 못하는 아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못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님께서는 좀 도움을 주셔야 한다. 그리고 자꾸 격려해 주면서 지금은 힘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너 지금의 이 과목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이해력도 굉장히 좋고 보면은 척척척척 잘 해나가는데 상담해보면은 학교에서 상담해보면은 집중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좀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선행을 달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에 있어서는 이미 아는 내용인데 해서 막 흘려듣게 되고 이거 나 다 알아 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해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행의 부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수업 시간 집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와 잘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중등, 고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쪽집게 강사님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이게 내신 잘 받는 비법, 수업 시간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 시간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흘려듣고 도망가고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귀담아 듣고 집중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함을 좀 알려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